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의 시작 생방송 전국시대 박효연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우리 고유 번호, 바로 주민등록번호죠. 얼마 전부터 이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변경 신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려 한 달 만에요. 이 신청 건수가 300건을 육박했다고 하는데요. 주된 이유를 보니까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 때문에 재산 피해를 입은 이유였다고 합니다. 그동안 사실 우리의 개인정보가 많이 유출돼 왔었는데요. 근 50년 만에 이뤄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로 인해서 좀 피해 입은 분들의 피해가 좀 완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생방송 전국시대 오늘 첫 소식은요. 경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욜로라는 신조어 많이 들어보셨나요? You only live once의 영어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바로 그게 욜로인데요.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즐겁게 또 더 도전하면서 살자 이런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주에 가면요. 이런 욜로 정신을 담은 청년몰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젊음과 패기로 경주를 접수한 우리 청년들 지금 만나보시죠. 한때는 빼곡하게 들어선 상가와 오일장을 찾는 사람들 덕에 발 디딜 틈이 없었던 경주 북부시장 상가. 하지만 전통시장을 찾는 발길이 줄어드는 만큼 생기도 잃어갔는데요. 2017년 청년몰 지원사업단과 창업을 꿈꾸는 청춘들의 노력 끝에 경주 북부시장 상가에 다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화사하게 새단장한 건물에서 개성 넘치는 청춘들을 만날 수 있는 곳. 어서오세요. 욜로몰입니다. 경주 북부시장 상가 청년몰 욜로몰을 소개합니다. 경주 북부시장 상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지원 정책 공모 사업에 선정돼 청년몰로 새 단장을 시작했습니다.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는 사업단이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며 발판을 마련하고 있죠. 젊은 장년층들이 창업을 해가지고 20개 점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 오시면은 보고 듣고 즐기고 맛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여기로 오세요. 맛보고 즐기러 갑시다. 북부시장 상가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욜로몰 본격 탐방 시작. 다양한 청년들이 모인 만큼 개성 넘치는 가게들이 가득한데 요즘 핫하다는 가차샵부터 VR 체험 매장과 카페 그리고 식당들의 메뉴도 다채롭습니다. 그중에서도 눈길을 사로잡는 메뉴가 있었으니 1인 1닭도 아니고 1인 1보쌈? 한옥 마늘 1보쌈 하나 주세요. 굴보쌈 하나 주세요. 흑마늘 버섯 하나 주세요. 저도 흑마늘 보쌈 하나 주세요. 사장님 1인 1보쌈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여러 씻어 먹던 보쌈을 혼자서도 먹을 수 있게 1인 1보쌈 저희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1인 1보쌈, 그 비주얼 공개 들어갑니다. 맛있게 삶아낸 보쌈을 한 번 더 구워내 식감과 담백함을 더하고 마늘 소스부터 매운 양념 소스까지 취향대로 골라주면 밥 한 공기에 반찬과 소스까지 푸짐한 1인 보쌈 한 상이 완성! 이거 진짜 혼자 먹어도 되는 건가요? 보쌈이 가격대는 비싸고 둘이 먹으면 항상 보쌈이 남아서 어떻게 하면 적당한 가격과 적당한 양으로 보쌈을 먹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1인 1보쌈을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마늘 보쌈 나왔습니다. 굴보쌈 나왔습니다. 이제 보쌈 한 번 먹기 위해 친구들을 소집하는 고생은 끝! 언제든 부담 없는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1인 1보쌈. 혼밥족들이 환영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요. 1인 1보쌈에 대한 손님들의 반응은 어떨까? 굉장히 상당히 참신하고 소스들이 어떤 깔끔함으로도 세팅도 깨끗하게 혼자 먹을 수 있게 해서 아이디어가 참 돋보이는 것 같아요. 맛있어요. 안녕하세요. 그냥 진짜 딱 하기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보쌈의 대중화를 꿈꾸며 1인 1보쌈을 외치는 청년 점주. 욜로몰에서 이루고 싶은 그의 꿈은 무엇일까요? 욜로몰에서 더 열심히 해서 보쌈 프랜차이즈를 더 많이 만드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계속되는 욜로몰 탐방. 뭔가 특이한 풍경이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얼핏 장난감 가게 같아 보이지만 성인 남성들이 진지하게 뭔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프라모델을 판매하거나 아니면 제작을 가르쳐드리는 공방입니다.
청년들의 아지트답게 매니아층을 공략한 프라모델 공방이 욜로몰에 입성했습니다. 근사한 자태로 서 있는 다양한 프라모델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시선을 빼앗기겠네요. 예,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이제 이 제품이 이제 MG 사이즈 페넥스라는 제품인데, 금색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기도 하고 사이즈도 크고 디테일도 좋고 이래서 이제 좋아하게 되는 제품입니다. 이곳은 조립과 도색 등을 배울 수 있는 공방이다 보니 제작을 배우러 오기도 하는데요. 사장님과 함께 조립에 한창인 남자분을 보며 문득 드는 의문 한 가지. 프라모델 많이 어려운 건가요? 프라모델은 제작하기가 어려운 제품들도 있고 이제 쉬운 제품들도 있는데,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SD나 BB라는 제품들이 이제 보통 초등학생용으로 나오는 제품들이고, RG라든가 이쪽 반대쪽에 보면 위 MG라는 제품들이 있는데, 그 제품들은 이제 어른들이 보통 하게 되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배우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일주일 됐습니다. 그러니까 와이프가 지나가다가 이 프라모델 공방을 보고 자기도 프라모델 좋아하니까 한번 배워봐라 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6개월 됐습니다.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밤마다 나와서 배우면 아내분이 섭섭해하지 않을까요? 취미생활을 존중해 줄 줄 아는 아내라서 괜찮습니다. 갈 곳 몰라 방황했던 경주의 프라모델 매니아들, 관심은 있었으나 알 길 없었던 초보자들. 이제 욜로몰을 아지트 삼아 즐거운 취미생활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기는 항상 열려있는 곳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찾아와서 구경만 하셔도 괜찮고요. 정보 공유도 하실 수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시면 찾아오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놀러오세요. 어디선가 흘러나오는 경쾌한 음악, 소리를 따라가 도착한 곳은 일단 욜로몰 클럽은 아닌 듯한데, 신나는 음악과 젊은 열기로 꽉 찬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안녕하십니까. 경주 청년몰에 위치한 소재 햄버거 가게입니다. 딱 봐도 흥이 넘치고 긍정 에너지까지 넘치는 두 청년이 직접 개발한 수제버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따끈따끈 마침내 등장한 버거의 비주얼. 우리가 흔히 하는 모습과는 살짝 다른데요. 심상치 않아 보이는 이 버거의 정체는? 저희는 비프 치즈버거와 훈제연어 버거가 있는데요. 다른 가게와 다르게 패티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불고기를 철판에 구워서 내드립니다. 그리고 훈제연어 버거도 샐러드는 혹은 뭐 샌드위치 있었는데 연어 버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둘이 한번 생각해서 잘 어울리도록 만들어봤습니다. 불금 저녁, 범액을 즐기러 온 손님들로 좁은 가게가 북적입니다. 오픈과 동시에 입소문을 타기 시작해 최근에는 재료 소진으로 조기 마감을 했을 만큼 욜로몰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데요. 정신없이 바빠 보이는 청년들. 그런데 각자 다른 직업까지 갖고 있다고요? 예, 저는 이제 모델 일하고 있고, 제 친구는 저는 지금도 오전에 수영 강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하트 들어보세요. 그 사랑을 받아라. 각자의 자리에서 꿈을 키워가던 두 청춘. 맛있는 맥주와 수제버거를 먹는 게 좋았다는데요. 좋아하는 걸 다른 사람과도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지금 당장 좋아하는 걸 하자. 욜로 정신에 충실하게 수제버거집 창업에 도전했다고 합니다. 청춘들의 마음은 과연 손님들에게도 통했을까요? 진짜 맛있어요. 내용이 꽉 앉았습니다. 맛있어요. 연어가 입에서 살살 녹아요. 수제버거집만의 매력이 뭘까요? 일단 햄버거랑 맥주가 맛있고 분위기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다른 가게들보다 저렴해서 너무 좋아요. 짱이에요. 수제버거의 맛은 기본. 감각적인 분위기와 재밌는 소통으로 또래 손님들의 취향을 저격해 또 오고 싶게 만드는 마성의 소유자들입니다. 경주 청년몰 오셔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많이 즐기시고 좋은 추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셔서 청년의 힘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파이팅! 파이팅! 청년들의 열정과 개성이 넘치는 각양각색의 즐거움이 기다리는 곳. 경주의 새로운 청춘 아지트 욜로몰로 놀러오세요.
네, 경주 북부시장 상가에 있는 욜로물 어떻게 보셨나요? 정말 인생 한 번만 사는 거 제대로 즐기고 도전하자 이런 욜로의 뜻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청년들의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순천만 가도요, 청년들이 이끄는 청춘 창고가 있죠. 이곳에 가도요, 우리 청년들의 패기와 열정을 느낄 수 있고요. 또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까지 가득하니까요. 여러분 시간 내셔서 한번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판소리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나요? 동편제, 서편제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동편제, 서편제 말고도 중고제라는 게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이 중고제는요, 이 충청도와 경기도를 기반으로 계승되어 온 이 판소리인데요. 사실 서편제, 동편제에 비해서는 잘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충청도의 한 시골 마을에서 이 중고제를 알리기 위해서 특별한 축제를 열었다고 하거든요. 지금 가보시죠. 양반의 고장 충청도 멋스러운 한옥마을에서 우리소리와 함께하는 아주 특별한 축제가 펼쳐졌습니다. 대한민국 내로라 하는 명창들의 소리 공연과 국악 꿈나무들 모두 모여 평소 갈고 닦아온 실력을 뽐내는 판소리 경연대회. 좌충우돌 예상치 못한 해프닝이 흥을 더하고 얼쑤 좋다! 고향소리 축제 한마당 함께 하시죠. 온 산과 들에 실록이 내려앉은 초여름 어느 주말. 충북 진천군 평사마을, 조용했던 시골 마을이 복작복작 수많은 아이가 모여들었는데요. 다들 무슨 일이래요? 오늘요, 판소리 대회 한다고 해서 왔어요. 충청도에서 판소리라 조금은 먼 이야기 같지만 알고 보면 우리 소리와 유서 깊은 곳이 바로 충청도, 단지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라는데요. 때문에 오늘 전국의 국악 꿈나무들 모두 집합, 한바탕 우리 소리 경연대회를 펼치기로 했답니다. 돈 봐라 돈. 지금 연습한 노래가 뭐예요? 홍보가중에 저하전이에요. 오, 연습한 지 얼마나 됐어요? 1년. 1년이요? 다른 친구들 하는 거 보니까 어때요? 잘해요? 어때요? 잘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잘해요? 다른 친구들이 잘하는 것 같아요? 둘 다 잘하는 것 같아요. 노래 실력만큼이나 마음씨도 곱네요. 그 시간 행사장에서는 준비가 한창인데요. 어머나, 이게 누군가요? 국민 훈장님 아니신가요? 타이틀로 그런 계약서 세미나를 저희가 1시간 반 정도를 진행하는데 같이 좀 자리에 함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오늘 행사를 주관한 주인공이 바로 김봉곤 훈장이랍니다. 특히 이제 중고제 소리는 동편제, 서편제의 앞선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충청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잊어졌고 단절돼 가고 있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중고제 소리 대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개최하게 됐습니다. 믿고 오늘 심사위원분들에게 일곱분하게 내 아들, 딸, 제자를 맡겨주셨으면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서편제, 동편제와 더불어 우리나라 3대 판소리, 중고제를 널리 알리고자 펼쳐진 이번 대회. 그런데 이 꼬마 숙녀는 왜 울고 있을까요? 배운 지는 좀 됐는데 오늘 처음 대회니까 진짜 처음으로 나왔거든요. 우리 박추자, 우리 경남 산청에 지금 그렇다면 훈장님이 출동해야죠. 자, 2번으로 나가겠다고.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대회가 처음이라. 그러면 다른 애부터 하지 뭐. 안 돼? 저도 거의 처음이라. 규칙은 규칙. 한 번 정해진 순서는 함부로 바꿀 수가 없다는데요. 이거야 원 이런 낭패가 없네요. 참가자가 40명 괜찮아. 떨리고서 못하겠으면 인사만 하고 내려와도 돼서. 그래. 우리 호랑이 훈장님 꼬마 숙녀의 눈물 앞에 몸둘 바를 모르고 훈장님이랑 인사만 드리고 내려와. 진짜. 그러나 심사위원들은 이 상황이 재밌기만 한가 봅니다. 참 이런 대회가 참 얼마나 정겹습니까? 제가 내가 괜찮아. 저 보는 것 같아요. 어릴 때. 어떤 점에서?
저도 어릴 때 그랬거든요. 무대가 무서워가지고. 어머니랑 끝끝내 눈물을 멈추지 않는 아이, 그리고 난감하기 그지없는 훈장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 뭔가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못한다고 시끄러워 하거나 내려가면 애가 앞으로 장래에 큰 어떤 데미지가 있을 것 같으니까 좀 뒤로 미뤘다가 여러분이 동의해 주신다면 뭐 여기서 애를 힘들시키면 없잖아요. 동의 좀 해주실래요? 이번에는 우리가 뽑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울음을 좀 거치고 좀 이따가 하자. 알았지? 한바탕 해프닝이 정리되고 마침내 시작된 경연대회. 오늘 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100여 명의 국악 꿈나무들이 함께했는데요. 마치 충청도 말씨를 닮은 듯 시조를 읊듯이 느리고 점잖으면서도 판소리 특유의 애환이 서려 있는 중고제. 어쩜 우리 친구들이 맛깔나게도 표현하네요. 중등부, 고등부 지금 마쳤는데 굉장히 실력들이 좋습니다. 아주 놀랐습니다. 이 중고제 대회 중흥을 위해서 만든 대회에 부합하도록 이렇게 할 만큼 정말로 실력들이 뛰어난 학생들이 많이 참가를 해서 좀 기쁩니다. 아름다운 자연절경을 배경으로 우리 소리와 함께하는 즐거운 축제.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체험거리도 가득했는데요. 특히 매사냥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야생의 매를 길들여 사냥감을 대신 잡아오게 하는 우리의 전통 사냥 방법, 매사냥. 다음에는 여기서 사는 걸 애들 앞에서 죽이는 걸 잔인하기 때문에 가짜새를 잡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래는 식량을 구하기 위한 수단이었지만 요즘은 사람과 동물이 교감을 나누는 모습이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해서 인기 만점 체험 프로그램으로 꼽힌다는데요. 무엇보다 매사냥 시범, 응사라 불리는 전문 사냥꾼이 아니고선 시도할 수 없는 일이라니. 오늘 자리 함께한 분들 진기한 체험했네요. 평소에 뭐 동물원에만 있던 매만 보다가 이제 실제 이제 고삐도 풀려 있고, 뭐 이렇게 응사님이 이제 불렀을 때 사냥도 하면서 응사님 손에 또 이제 앉는 걸 보니까 이게 또 실제 접하는 매랑 우리가 동물원에서 보는 매랑은 또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실제 와서 이제 아들하고 와서 보니까 굉장히 좀 느낌이 새롭고 좋습니다. 매를 근본적으로 아끼고 존중해주고, 그게 얘가 매가 사람이 저를, 사람이 너를 아끼고 사랑해준다는 걸 했을 때 끈을 풀어라도 안 날아가지. 그렇지 않으면 뭐 빠이빠이죠. 그래서 지극히 매를 사랑하는 마음. 그렇다면 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가까이 다가가 볼까요? 이게 뭔지 설명해드려. 보라매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들어. 그렇지. 자, 무거워. 우와, 위험하지 않을까요? 들어요. 드세요. 사실 사람들이 매를 무서워할 뿐 정작 매들은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어 한답니다. 부드러워요. 부드럽죠? 네네. 매를 만지니까 부드럽고 매끄럽죠? 매 만지다 매끄럽다 매사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매사냥은 우리 전통하고 굉장히 연관이 깊어요. 수천 년간 우리 한민족하고 역사와 문화를 같이 소중한 문화유산. 정말 얌전하게 가만히 있네요. 만져봐도 되는 거죠? 예. 느낌이 어때요? 근데 좀 신기해요. 새가 내 옆에 있다는 자체가. 얘가 무섭진 않으세요? 근데 되게 친근감은 있네요. 계속 있어서 그런지. 이래저래 즐겁고 행복했던 하루. 벌써부터 내년이 기다려지네요. 내년에는 좀 더 알차게 우리 충청인의 소리를 좀 그때서 담고 싶고요. 확대해서 점점 키워서 대한민국의 아주 가장 소리 축제로 큰 발전이 있을 정도로 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충청도의 소리, 중고제와 더불어 고향 마을의 무궁한 발전을 응원합니다.
전국시대에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52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안개가 낀 곳이 많습니다. 안전 운전하셔야겠습니다. 또 간밤엔 제주도와 남부 일부 지역으로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이 열기는 오늘 낮까지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또한 습도까지 함께 높아져서 불쾌지수도 올라가겠습니다. 장맛비도 다시 올 텐데요. 특히 남해안으로는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국지적으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어서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롱보드라고 들어보셨나요? 스노우보드, 웨이크보드는 들어봤는데 롱보드는 뭐야 하시면서 좀 생소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몇 해 전부터 이 롱보드가 인기몰이를 하면서 사랑받는 레포츠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안동에서는요, 이 롱보드 대회가 또 열렸다고 하는데요. 그 뜨거운 현장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주말 아침이면 스트레스도 말끔히 사라진다는 현대인들. 그들 사이에서 요즘 핫한 레포츠가 있다는데. 스릴? 그리고 성취감? 스트레스 다 풀려요. 그 이름하여 롱보드. 자유로운 영혼의 꿈꾼이라면 누구나 빠져들고 만드는 롱보드의 세계. 때로는 테크니컬하게, 때로는 스피드하게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싶다면 지금부터 유쾌하고 짜릿한 롱보드의 매력에 빠져보면 어떨까요? 얼마 전 강원도 정선에서 국내 최초 롱보드 국제대회가 열렸고 덩달아 다시 한번 주목받게 된 롱보드. 그 인기가 안동의 주말까지 접수하게 이르렀습니다. 어각골 다목적 광장엔 롱보드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는 동호인들이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출동한 상황. 특히 이번 대회가 더 의미 있는 이유가 있었으니 기획부터 진행까지 그 누구의 도움 없이 순수 동호인들이 의기투합했기 때문이라고요. 롱보드 문화가 이제 한창 이래 발전하는 시기에서 이 친구들이 정말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행사 분위기 이런 거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지금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좋아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그럼 참가자들이 기대하는 경기 종목은 뭘까요? 트릭, 댄싱, 슬라이드, 그다음에 슬라롱도 있고 히피 점프도 있습니다. 다양한 종목들이 있으니 실력 차이는 가볍게 극복, 운동 효과까지 만점입니다. 많이 먹어도 보드 열심히 타면 관리 잘 됩니다. 딱 빠져요. 주요 종목 2가지 외에도 번외 경기가 또 하나의 볼거리. 장애물 사이를 미끄러지듯 지나가는 슬라롬 한 가지만으로도 꿀재미를 누릴 수 있는데요. 히피 점프라 불리는 장애물 넘기는 나름 난이도가 높은 동작. 마치 묘기 같은 모습에 눈을 떼기가 어렵네요. 자, 막간 번외 경기도 즐겁겠다. 지금부터는 본 경기에 들어가는데요. 공식 종목은 2가지. 베스트 댄싱 스텝과 댄싱 앤 프리스타일 되겠습니다. 주희야, 30초 남았어. 댄싱 스텝은 모두 위에서 춤을 추듯 동작을 바꾸는 것이 포인트. 스케이트보드라고 하면 보통 길이도 짧고 할 수 있는 기술이 좀 하드하고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보드 같은 경우에는 주행도 쉽게 가능하고 제가 한 게 댄싱이라고 보드 위에서 스텝을 밟는 거거든요. 그런 여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예쁜 모습도 가능하고 또 트릭이라고 보드를 차고 돌리고 던지고 해서 올라타는 기술이 있어요. 그런 것도 해서 다양하게 자기 입맛에 맞게 탈 수 있어요. 이어지는 경기는 댄싱 앤 프리스타일. 보드 위에서 자유자재로 스텝을 바꾸는 건 기본이요. 여기에 묘기와 개인기까지 선보이니 감탄사 연발. 하신 지 얼마 됐어요? 저 1년 좀 넘었습니다. 해보니까 어때요? 재밌어요. 운동도 많이 되고 괜찮아요. 롱보드 탈 때 너무 신나고 재밌고 스트레스가 다 풀려요. 롱보드의 매력 발산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여자부에 이어 남자부 베스트 댄싱 스텝 경기가 이어지는데요.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 10번 발휘하면서 스트레스는 이미 안드로메다로 간 지 오래. 2009년에서 10년 정도부터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막 타기 시작하면서 롱보드를 자유자재로 가지고 노는 재간동의 보더들. 롱보드 고단수들이 펼치는 필살기 대방출입니다.
뭐 내리막길에서도 이것저것 기술도 부리고 뭐 속도도 많이 내면서 이제 익스트림한 거를 되게 많이 즐길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평지에서는 서핑 같은 것도 연습이 되고 이제 뭐 내리막길이나 산길 같은 차 없는 뭐 구도로 같은 데서는 속도 많이 내면서 이제 뭐 자기의 한계를 뭐 느낄 수 있는 뭐 그런 걸 즐기죠. 머리끝이 쭈뼛쭈뼛 쏘고 눈이 휘둥그레지는 트랙의 연속. 이런 맛에 롱보드 즐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미처 알지 못했던 롱보드의 장점이 있었으니 엉덩이가 튼튼해집니다. 엉덩이하고 상부 허리 근육, 다리를 많이 움직이니까 발달이 많이 되고요. 다른 스포츠보다 안전하진 않지만 충분히 자기가 신경 쓰면 안전해지고, 그리고 또 보드를 타는 그 자체보다 여러 사람을 만나고 소통하는 것도 그만큼 즐겁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때가 왔습니다. 보기만 해서는 영 어렵게 느껴지는 롱보드 속성으로 배우기. 초보자들은 이제 처음에 보드 위에 발을 올리는 건 먼저 하는데요. 요렇게 굴러가는 걸 푸시오프라고 하고요. 요렇게 딱 요까지는 해주셔야 돼요, 처음에. 푸시오프가 되시면 요렇게 S자를 그리는 카빈 연습을 하시면 돼요. 카빈까지 되시면 스텝이 180이라고 요렇게 하시는 스텝. 180이 되시면 피터팬이라고 양말을 교차하시는 스텝이에요. 참 쉬운 롱보드, 이제는 초보자들도 과감히 도전하자고요. 스포라이더는 물론 일반까지 아울러 참여하는 자리다 보니 역시나 눈을 뗄 수 없는 건 본의 경계 깨알 재미. 특히 장애물을 가볍게 넣어서는 히피 점프는 다시 봐도 눈을 떼기 어려운 광경. 이외에도 롱보드 신발 컬링의 묘미까지 놓칠 수 없었답니다. 재미가 생겼죠, 이제. 그래요? 취미가 늘어나면서 이제 공부 말고 다른 거 할 수 있고 좀 재미를 느끼죠. 그래요? 많은 분들이 보드를 통해서 생활에 좀 활력소를 느끼면서 같이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주말이면 어김없이 광장에 모여드는 사람들. 안티 스트레스가 필요한 요즘 보다 신나고 익사이팅한 주말을 보내고 싶다면 롱보드의 세계에 도전장을 내밀어 보는 건 어떨까요? 롱보드와 함께 진정한 자유를 누려보세요. 네, 이 순수 동호인들이 기획하고 준비해서 그런지 더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 볼거리가 참 쏠쏠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특히 여성분들이 길고 좁은 롱보드에서 이 스텝을 맞춰가면서 이 춤을 추는 게 참 인상 깊었는데요. 저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올여름 뭐 운동도 되고 재밌게 할 수 있는 레포츠 찾고 있다면요. 롱보드에 도전해보시면 어떨까요? 자, 요즘 세상이 참 스마트해졌죠. 그런데 아무리 스마트해졌다지만 이 바쁜 농번기철을 맞아 요즘엔 스마트폰으로 또 농사를 짓는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지금 확인해 보시죠. 바쁜 영농철, 일손을 돕고자 상아가 떴습니다. 단단히 준비하고 찾아갔건만 세워라 내워라 스마트폰만 쳐다보는 이분, 제가 가만히 있을 순 없겠죠. 아니 지금 바쁜 농사철에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 이걸로 농사 짓고 있어요. 아니 지금 휴대폰만 보고 계시잖아요. 저희는 스마트폰으로 농사져요. 네? 스마트한 농업 현장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부여에 농사의 새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파프리카 농사를 짓고 있는 대규모 농장을 찾았는데요. 이 정도 규모의 농사를 지으려면 일손도 어마어마하겠더라고요.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계세요? 사람은 없고 요상한 소리만 났는데요. 엄마! 저기 안에서 이상한 소리 나요. 이상한 소리요? 소리도 나고 우웅거리고 막 땅이 흔들리는 것 같고 무서워요. 아, 그거요? 제가 한 거예요. 네? 너무 더워서 지금 바람도 지금 돌려야 되고 네. 이산화탄소도 지금 주입시켜서 광합성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핸드폰으로 한 거예요. 부여 파프리카 농장의 비밀, 바로 이 컴퓨터에 있습니다. 4만여 제곱미터 농장을 스마트 기기들로 쥐락펴락하고 있었는데요. 생육 환경이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지금 우리 내부랑 외부에는 센서들이 다 설치가 돼 있어요. 환경에 따라서 이 장치들이 자동으로 재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토양의 상태부터 일조량까지 꼼꼼하게 관리해주고 있는데요. 사람이 일일이 작동하지 않아도 입력값에 따라 재배 환경도 조절되고
영양분이며 물 공급까지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TV를 막 켜신 분들은 여기가 정글 밀림속 아니라고 착각을 하실 것 같은데 파프리카 이 작물 크기가 굉장히 커요. 네, 이게 스마트팜의 장점이에요. 작물 재배 환경을 생육에 가장 알맞은 조건으로 맞춰주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키가 크고 훨씬 더 과육도 좋고 품질도 좋고 균일 품질에 또 많은 수확을 할 수 있게. 한 그루에서 열려도 크기가 들쑥날쑥하기 마련인데요. 스마트팜에서 재배한 작물은 균일한 크기와 맛을 자랑하는 게 특징입니다. 진짜 잘 와요, 이거. 그럼요. 이게 어떤 파프리카를 따서 드셔도 똑같이 달고 맛있습니다. 흔히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지금의 스마트팜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변화를 농촌에 몰고 오고 있습니다. 눈에 띄게 늘어난 수확량, 이보다 더 농가에 신바람 나는 일이 있을까요? 한 평당 뭐 한 20kg 정도 수확을 했다 그러면 지금은 키로당 60kg, 70kg를 수확을 하죠. 그러니까 뭐 프로테인으로 따져보면 뭐 과거 대비 약 한 뭐 60-70% 정도 생산성이 좀 향상이 된 뭐 그런 이제 농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 조성 대상자에 부여군이 선정됐는데요. 고령화된 농촌의 스마트팜은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기술을 이제 막 농사에 접목시켰다는 한 농가. 시골의 아침은 시계가 아니라 동트는 걸로 시작한다는 말이 있듯이 허리 펴고 숨 돌릴 여유 없이 돌아가는 게 사실인데요. 농부 인생 40년 만에 어르신 삶에 해뜰 날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방금 딴 토마토인데요. 작고 귀엽고 색깔 봐요. 정말 아름답죠. 스마트팜 자부심이 대단하세요. 맛있죠. 이 스마트팜으로 농사를 져가지고 유명해요. 당도 좋지, 색깔 좋지, 해가지고 양 많이 나오지. 신통방통한 요 녀석, 스마트팜 매력에 푹 빠지셨다는데요. 이렇게 비닐하우스가 전자동으로 개폐될지 어떻게 상상이나 하셨겠어요. 온도 조절이나 물 조절처럼 현장에서 꼭 필요한 시설만 우선 갖춰놓고 있지만 조금씩 그 모양새를 더 완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물 먹으면 물량이 네. 지가 먹고 싶은 만큼 들어가니까. 먹고 싶은 만큼 들어가요? 예, 얘네들이 먹고 싶은 만큼 들어가요. 똑똑하네. 얘 무지에 똑똑해 스마트팜이. 아침에 열리고 저녁에 온도가 되면은 이제 내려가요 이게.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네, 자동으로 돼요. 그래갖고 네. 이게 내가 시간이 여유가 많아요. 스마트팜을 하고 나서 예. 따는 거는 스마트팜이 못 하잖아요. 따는 것은 사람이 인력으로 아줌마들이 이거 색깔 보고 이제 익은 거 보고 여서 수확이 되죠. 스마트팜에는 아직 하는 걸 못 봤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아직 없어요. 멀리 사는 딸네 집도 스마트팜 덕에 걱정 없이 다녀올 수 있게 됐다는데요. 이래저래 효자동입니다. 제가 토마토도 따고 따라다니면서 배우다 보니까 정말 재미있는 농사법 같고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농촌에도 젊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스마트팜이 이게 많이 보급이 돼서 인력도 벌고 수량도 증가해서 내 소득이 많아졌으면. 그럼 일석이조네요, 이 스마트팜은. 일석이조가 뭐예요? 일석오조도 넘어요. 오조? 스마트팜 농법으로 아주 실하게 키운 파프리카와 방울토마토를 이용한 음식도 정성스럽게 마련해 주셨는데요. 아삭아삭한 식감과 풍부한 영양소, 그리고 달큰한 맛이 살아있어서 먹어도 정말 맛있더라고요. 파프리카도 많이 들어가 있고 토마토도 들어가 있으니까 식감도 좋고 새콤하고 달콤하고 뒤끝이 깔끔하고 손이 계속 가게 되는 것 같고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스마트팜을 전 농촌에 상용화하기에는 아직 많은 제약이 따르는데요. 농업 현장에 자동화 시설과 원격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선 충분한 인터넷 설비와 원활한 전력 공급이 시급합니다. 스마트팜 선배가 전하는 똑똑한 매력, 들어볼까요? 쭉 둘러보니까 농장 풍경이 정말 스마트하게 바뀐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렇게 점점 변화해 나가겠죠? 처음에는 뭐 많은 망설임도 있었고 또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운영을 해보니까 그
빨리 판단하지 못하고 그 망설였던 게 좀 더 뒤늦은 후회가 됐고요. 아직까지는 조금 뭐 기술력이나 뭐 생산성이 조금 부족하지만 향후 4, 5년 내에 거의 뭐 유럽에 버금가는 그런 정도의 생산성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촌에 스마트한 바람이 붑니다. 스마트 기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작물의 생육 상태를 보고 필요한 것을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팜. 똑똑한 농사법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최적의 환경 시스템을 찾아가는 새로워진 농촌. 우리가 만난 농촌의 내일은 기분 좋은 에너지가 넘칩니다. 네, 지금 함께 보신 이 스마트팜 안에요. 수많은 센서들이 작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센서들을 지켜보면서 지금 물이 필요한지 아니면 햇빛이 필요한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뭐 농번기철로 바빠지고 있는데 농촌 일손 부족하다 걱정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는 정말 이 스마트한 이 스마트팜으로 농촌 일손 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수확량 문제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스마트팜 덕분에요. 수확량이 60% 정도나 늘었다고 해요. 앞으로 우리 농민분들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맘때면 여름바다를 찾아오는 특별한 손님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뭐 볼거리도 선사해 주지만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맛있는 먹거리를 선사해 주는 바다 손님, 바로 숭어입니다. 특히나 해남의 울돌목에 가면요, 이 빠른 물살을 이용해서 숭어를 잡는 방식이 관광객들의 발길을 잡고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확인해 보시죠. 매년 5월에서 7월이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거친 물살을 거슬러 오는 녀석이 있습니다. 볼이 필 무렵 맛과 영양 가득 채우고 찾아온다는 바다 손님 숭어. 한 번 낚았다 하면 1타 쌍피를 넘어 7피. 묵직한 손맛 선사하는 숭어 낚으러 가실까요? 남도의 들녘을 황금빛으로 뒤덮는 보리가 익어갈 무렵 그 맛이 절정에 이른다는 보리 숭어가 찾아옵니다. 보리숭어가 12월 달에 산란을 해가지고 이렇게 4, 5월 달 때 보리 6월 보리 필 시기에 이 연근에 와서 그 자기 몸에 양분을 보충하거든요. 다시 이제 12월 달 산란하기 위해서 지금이 가장 이 보리 이거 하면 피면 이때가 가장 그 숭어 잡는 철이에요. 소문 듣고 찾아온 곳은 해남과 진도 사이 조류가 가장 세다고 그 명성 이미 전국에 파다한 울돌목. 이맘때가 되면 울돌목에서 진풍경이 펼쳐지는데요. 다른 어종에 비해 놀라운 점프력을 지녀 무려 한 번에 1.5m까지 점프가 가능하다는 숭어. 거센 물살 탓에 높이뛰기 수준이 금메달급. 여기가 남해에서 서남해에서 서해로 올라가는 길목이죠. 말 그대로 울돌목이죠. 해남과 진도를 잇는 진도대교 아래 유리병의 목처럼 갑자기 좁아지는 길목. 울돌목은 간조와 만조 때 바닷물이 일시에 지나가 조류가 거세기로 유명한데요. 회오리 치는 물살을 이용해 이순신 장군이 13척의 배로 대승을 거두었다는 명량해전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이곳 울돌목을 빠져나가려면 가장 좁은 폭이 한 330m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서해에 많은 물들이 한꺼번에 못 빠지니까 물이 돌면서 빠지겠죠. 암초에 부딪혀서 오는 소리가 20리까지 들렸다. 그래서 이것을 울돌목이라고 하고 한자로 표현했을 때 울명자 다리랑자를 썼고요. 남해에서 들어온 바닷물이 명량을 지나며 엄청난 속도로 대변신. 바다 오는 소리와 같다는데요. 들어보실래요? 울돌목에 뜰채를 들고 비장하게 등장하는 한 남자가 있었으니 고기가 많이 오를 때는 물때 사리때 물살이 세야 되니까요. 사리때에 많이 오고 두 번째 조건은 햇빛 나고 바람이 없어야 돼요. 그것만 맞으면 고기 많이 잡죠.
명량해전 이후 가장 치열한 작전이 시작된다. 개봉 박두. 고기는 안 잡고 바다만 노려보는 박동혁 씨. 아니, 보기만 하면 고기가 절로 나오나? 바로 그때 전광석화와 같은 움직임으로 빠른 울돌목 물살을 퍼내는데요. 순식간에 낚아채는 숭어. 이건 뭐 숭어 레이더가 따로 없다. 고기 대행진처럼 쉼없이 고기를 떠내는 박동혁 씨. 당신은 설마 달인? 숭어 70cm 넘어요, 70cm. 오메, 요 미끈한 몸매를 보소. 아니 근데 너 자다가 방금 나왔니? 산란을 앞둔 숭어는 기름이 가득 차올라 눈에 백태가 끼는 것이 특징인데요. 덕분에 쫀득하고 차진 맛을 자랑합니다. 살 오동통 오른 숭어가 돌아오면 울돌목은 인산인해. 봐도 신기한 광경에 인증샷은 필수고요. 박수는 절로. 아니, 뜰채 한번 쑥 넣었다 뺐을 뿐인데 이거 실화냐? 때를 기다렸다 재빠르게 움직이는 손. 순식간에 어른 팔뚝만한 숭어들이 팔딱팔딱. 나 바다로 다시 돌아갈래. 잡는 양이 어마어마해 보이지만 항상 이렇지만은 않습니다. 이래봬도 다 때가 있는 법. 오늘 고기 많이 오겠네요. 아, 뭐 어떤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물이 약한데도 고기들이 올라오잖아요. 무엇이 보인다는 건지. 그런데 그때 빠르게 물살 속을 가르는 숭어 보셨나요? 모든 고기는 저 물 타고 올라와요. 미꾸라지든 붕어든 연어든 다 물 타고 올라옵니다. 역으로. 물이 고기가 숭어가 여기서 보이잖아요. 이 타고 이리 오니까 저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뜰채 넣어요. 그럼 여기서 고기하고 이 뜰채하고 만난다는 얘기죠. 물살 세기로 명성이 자자한 울돌목을 거스르는 1인자. 아유, 순간이시네 그냥. 숭어의 힘이 정말 장난 아니죠?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자에게 복이 온다고 했던가요? 미끼 하나 없이도 뜰채만 넣었다 하면 월척입니다. 이 정도면 그냥 건져내는 수준 아닌가요? 엄청 많이. 시커멓게. 우와, 이게 그 바로 말로만 듣던 물반, 숭어반?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요 숭어잡이는 힘 조절도 중요하지만 물살이 나아가는 같은 방향으로 뜰채를 휘두르는 것이 특급 노하우. 이렇게 하루 2~3시간 동안 힘센 숭어와 씨름을 하다 보면 몸이 성할 날이 없지만 요 손맛은 포기할 수 없다나 뭐라나. 딱 하면 손맛이 어때요? 손맛이요? 기가 막히죠. 낚시의 몇 배는 더 아주 손 떨리면 더 좋죠. 울돌목 물살을 한 번 떴을 뿐인데 연신 올라오는 숭어. 날씨와 물때만 맞으면 1시간에 100마리는 기본입니다. 순식간에 커다란 통을 가득 메운 울돌목의 보물.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게 다 뜰채로 잡았다니 믿어지시나요? 울돌목을 지나는 바닷길을 따라가면 북동쪽으로 2km여의 해남 임하도가 있습니다. 이곳도 이맘때 찾아오는 보리숭어 덕에 한창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데요. 대부분 숭어는 이제 추울 때 남쪽 같은 데 있다가 지금에는 이제 이 연안에 붙어가지고 그 몸에 양분을 뻘을 먹고 몸에 양분을 보충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 5분, 10분 내에 거리에 다 있어요. 많이 잡히요. 올해도 어김없이 잊지 않고 찾아온 숭어 덕에 주민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핍니다. 얼마 잡았어요? 이마도에서 숭어를 잡는 방식은 바로 요 정치망. 숭어가 오가는 길목에 미리 그물을 설치해두고 고기를 잡는 방법입니다. 특히나 이마도는 남쪽과 북쪽 바다 양쪽이 갯벌로 이루어져 있는 섬인데요.
숭어의 먹이인 갯벌의 유기물이 풍부한 덕에 숭어의 서식지로 안성맞춤. 이러니 잡는 양도 어마어마합니다. 동의보감에 기록될 만큼 예부터 즐겨 먹었다는 숭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숭어 홍보대사 이마도 이장님이 잘 알고 있다고 하죠. 뭔가요? 알려주세요. 내가 이만한 숭어가 왜 좋은지 한번 보여줄게. 이렇게 크고 싱싱하고 이게 어른이 성이 잡지 못할 정도로 힘이 좋아. 지금 이 숭어가. 숭어의 힘이 좋다는 건 그만큼 살이 차지고 쫄깃하다는 말씀. 아니, 이만하면 많이 잡은 것 같은데요. 이제 숭어 맛보러 가면 안 될까요? 마음씨 좋은 이장님, 오늘 숭어의 참맛 제대로 보여준다는데. 탱글탱글 숭어회, 여름철 산란을 앞두고 살 제대로 올랐다. 정말 먹음직스럽죠? 들어는 봤나, 먹어는 봤나, 별미 중에 별미. 숭어 밤이라고 닭으로 말하자면은 닭 머리주머니하고 같은 거예요. 이 튀겨서 먹는 게 훨씬 더 맛있어요. 아는 사람들은 꼭 챙겨 찾는다는 그 맛. 안 먹어봤음 말을 마시라. 다음은 고소하고 담백한 숭어구이. 별다른 양념이 필요 없다, 필요 없어. 우리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 숭어전도 빼놓을 수 없죠. 아니, 요 감동적인 자태를 뽐내는 이것은 귀하디 귀하다는 어란 아닌가요? 이제 이게 숭어 알이죠. 이게 숭어 알인데 옛날에 임금이 진상품만이 이게. 하루에 2번씩 참기름을 발라가며 몇 달을 반복해 만든 정성어린 어란까지 정갈이 담아주면 보기만 해도 침이 절로 넘어가는 숭어 한 상이 완성됐습니다. 역시 이렇게 좋은 음식은 함께 나눠야 제맛이겠죠? 숭어 하나로도 풍성한 밥상을 선사해온 숭어. 이러니 사랑할 수밖에 없겠죠? 뭐 사이사철 먹어도 담백하고 맛있죠. 굉장히. 보리가 필 무렵 울돌목에 거센 물살을 거슬러 돌아오는 힘센 녀석들이 있습니다. 예부터 그 맛이 빼어나 이름마저도 수어라고도 불렸던 숭어. 해마다 어김없이 찾아온 숭어 덕분에 입맛은 물론 울돌목에서 펼쳐지는 뜰채잡이 진풍경은 보너스. 맛이면 맛, 영양이면 영양, 그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그야말로 바다의 보물이 따로 없는데요. 살을 오동통 찌우고 우리 곁을 찾아온 숭어. 오늘 저녁엔 으뜸 보양식 숭어로 한 상 거하게 올려보시는 건 어떠세요? 네, 저는 아까 사실 소개할 때 숭어잡이가 뭐 관광객들의 발길을 잡고 있다고 해서 얼마나 대단하겠어 했는데 정말 뜰채로 걷어올리는데 물반 숭어반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참 신기하면서도 색달았는데요. 이 숭어가 지금 또 7월 중순까지 산란기여서 한참 살이 통통하게 올라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싱싱한 숭어 한 입 맛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생방송 전국시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